자, 좌표평면과 그래프 두 번째 단원, 그래프 단원입니다. 저번에 좌표평면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그래프를 배워봅시다. 우리 교과서, 미래행 교과서로는 페이지 115부터입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면 상황을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낼까? 라고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마라톤 코스의 고도, 상품의 판매량, 날아가는 셔틀콕의 높이, 심전도,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이런 거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프란 무엇이냐? 그래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또는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어디에? 좌표 평면 위에 점이나 직선 또는 잘못 나타낸 그렇죠? 곡선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 또는 자료를 분석해서 판매량 이런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그 변화와 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어디에? 좌표평면 배웠죠. 좌표평면. 이런 좌표평면에 나타낸 점, 직선, 곡선, 점, 이렇게 나타내면 직선이겠죠. 직선, 곡선, 꾸불꾸불한 거. 이런 걸 다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쵸? 이렇게 데이터,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대략적인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대략적인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기로 한다. 우리는 뭐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진 않지만 질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질적 접근이 뭐냐면 이 빨간 거를 질적 접근이라 하는 거예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거, 이런 거를 질적 접근이라 하고, 이거는 다 수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린 거란 말이에요. 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양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양을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로 나타낸 것을 양적 접근. 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거,
이런 거를 질적 접근이라 하는데 요즘은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을 한대요. 이륙한 직후에는 빠르게 고도를 높인다. 일정한 고도에 올라가면은 고도를 유지한다. 제주 상공에서는 고도를 낮추고 고도를 유지하고 착륙을 준비한다. 고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착륙한다. 그래서 우리가 X축을 시간, Y축을 고도로 하고 이런 비행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정확한 고도는 몰라요. 그쵸? 정확한 시간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10시 뭐 13분에 뭐 몇 미터로 해야 되나요? 3000km 상공에 있다 하면 점을 딱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14분에는 뭐 몇 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린 이 정도밖에 몰라요. 고도를 높인다, 유지한다. 이런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접근? 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X축은 시간이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는 거겠죠. 이쪽으로 가면은. Y축은 비행 고도니까 올라가면 올수록 더 높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륙한 직후면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겠죠. 그때는 고도를 빠르게 높인다. 빠르게. 고도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빠르게 높인다. 그죠? 그 다음에 일정한 고도에 올라갔어요. 한 이 정도 갔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고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쭉 유지한다. 그쵸? 그래서 제주에 왔어. 제주 상공에서는 고도를 낮춘다. 근데 어떻게 낮춰? 급격히. 그죠? 급격히. 그러고 착륙 준비를 한다. 고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여긴 서서히 낮췄네요. 이건 급격히 낮춘 거고 이건 서서히 낮춘 거고. 그러면서 착륙을 한다. 그쵸? 그러면은 우린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일정한 고도에 올라간 순간은 여기고, 그쵸? 제주 상공에 온 거는 여기고, 그쵸? 여기가 착륙이고 이륙이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여기 하면서 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해보는 걸로 합시다.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변하는 상황 7가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어떻게 구분해 놓은 건지 좀 파악이 되나요? 먼저 이 첫 번째 밑줄에 있는 세 개는 X값이 커질수록, 그쵸? 커진다는 거 이쪽이고, Y값이 늘어나죠. X값이 이렇게 갈수록 Y값은 점점 커져요. 그쵸? 얘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쵸? 얘는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작아져요. 얘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감소고, 얘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계속 일정하죠. 일정.
이게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숫자를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 만약에 나타내는 수가 100이다 하면은 x값이 1, 2, 3, 4 뭐 쭉쭉쭉쭉 뭐 100 이렇게 가도 y값은 100으로 일정하다. 1,100, 2,100, 3,100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왜 증가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얘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요. x값이 이만큼 움직이면 y값도 이만큼, x가 이만큼에 y가 이만큼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떤가요? x값이 만약에 이만큼 증가했어요. 표시를 해줄까요? 동일한 뭐 격자 이렇게 나눠줬다. x값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y값은 이만큼. 얘는 이만큼에 이만큼, 이만큼에 이만큼. 차이가 보이나요? 점점 y값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만큼 증가했는데 얘는 요만큼 증가하잖아요. x값이 똑같이 변했다고 했을 때, 그쵸? 그러면 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많이 증가하다가, 그쵸? 많이 증가하다가 y값이 점점 조금씩 증가한다. 여긴 더 조금 막 증가할 거고, 그쵸? 얘는 일정하다 했어요. x값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은 요만큼, 이만큼 증가했을 때 요만큼,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얘나 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얘는 어떨까요? 이만큼 증가했을 때 요만큼, 이만큼 증가했을 때 안 비슷해 보이네요. 이만큼 증가했을 때 요만큼,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이다가 여기는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처음에 요만큼 증가했는데 나중에는 이만큼 증가하더라. 그러면 증가폭이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죠. 얘는 x값이 처음에는 이만큼 증가했을 때 이렇게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이만큼 증가했을 때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점점 감소폭이 커지더라. 급격하게 감소하더라. 얘는 똑같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만큼. 얘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그쵸? 일정하게 감소한다. 얘는 처음에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x값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이만큼 감소하는데 얘는 x값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요만큼밖에 감소를 안 하더라. 그럼 점점 감소폭이 작아지면서 감소를 하는 거죠. 얘는 일정하고. 이해가 되나요? 다시 보면은 이륙한 직후에는 빠르게 고도를 높인다. 고도를 높인다. 증가하는데, 그쵸? 빠르게니까 점점 빨라지게, 점점 빨라지게, 이렇게 증가한다. 그쵸? 일정한 고도에 올라가면은 고도를 유지한다. 증가폭이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쵸? 제주 상공에서는 고도를 낮춘다. 근데 어떻게 낮춘다? 급격히 감소폭이 크게 낮춘다.
고도를 유지하며 착륙을 준비한다. 이게 뭐 준비하는 건가 보네요. 그쵸? 그 다음에 고도를 서서히 낮춘다. 낮추는데 서서히 낮춘다. 감소인데 서서히 낮춘다. 감소폭이 점점 작게 이렇게 그쵸? 표시해줄까요? 얘랑 얘 뭐, 이거랑 이거 그쵸? 이거지.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교과서 119페이지를 보면은 생각이 크는 수학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시되어 있어요. 다음은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에다가 매초 일정한 양의 물을 채울 때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 변화. 그러면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변한 것을 나타낸 거죠. x가 시간, y가 물의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시간, 높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가장 적절한 그래프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하고 이유를 설명해 보자. 이거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니까 무슨 접근? 질적 접근이다. 선생님이랑 같이 요거는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그릇. 여기다가 물을 따른다 생각해 볼게요. 이런 일반적인 컵. 시간에 따라서 물의 높이는 계속 이렇게 찰 거예요. 그쵸? 근데 차는 거는 일정하게 차겠죠. 그러니까 요거다. 그쵸? 증가하는데 시간에 따라 물은 증가할 거예요. 다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 일정하게 증가. 하니까 리을이다. 지금 선으로 연결하고 이유도 설명해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이렇게 차다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렇게 차겠죠. 그럼 처음에는 물이 차는 속도가 여기를 기준으로 1번이 2번보다 빨리 찰까요? 늦게 찰까요? 늦게 차겠죠. 왜? 여기는 이만큼의 물을 채워야 되고 여기는 물을 이만큼 채우니까 일정한 양의 물을 따른다 그러면은 여긴 더 많이 차지 않을까요? 이만큼이랑 이만큼 그죠? 근데 얘도 일정하게 늘어날 거예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천천히 차다가 나중에는 많이씩 찬다. 천천히 증가하다가 많이씩 요거겠죠. 요거 이 지점이 뭐예요? 여기 통의 여기 부분 그쵸? 여기 그 다음 3번 얘는 물이 이렇게 찰 건데 그쵸? 점점 차는 속도가 어때질까요? 여긴 좁으니까 많이씩 차다가 넓으니까 차는 시간 차는 게 조금 차겠죠? 이해가 되나요? 물은 계속 일정하게 오는데 여기는 좁으니까 많이 차다가 여기는 조금 찰 거 아니에요. 여기는 또 많이 차겠죠. 좁아지니까 점점 그래서 여기는 물의 양이 처음에는 많이 차다가
천천히 차고, 천천히 차다가 많이 차고, 요거. 그쵸? 얘는 차는데 처음엔 좁고 위에가 넓으니까 처음엔 많이씩 차다가, 그쵸? 점점 차는 시간이 완만해진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면은 요 상황을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돌려보고 요거랑 비교해서 잘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릇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쵸? 그러고 이제 강의 인증 숙제. 숙제는 강의 노트 정리하고 강의 인증하고 문제 풀이라 했어요. 이번 시간의 강의 인증은 지난번에는 콩도쌤과 함께 추가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요거 선생님이 파일을 올려줄 테니까 이렇게 그릇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이 파일을 풀어서 출력해서 풀든 아니면 출력이 어렵다면은 그 개념 노트에 그려서 풀든 해서 올려서 주면은 되겠습니다.